지금부터 주가 영향 지표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시계 방향 1시 방향부터 해서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해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1시 방향의 비례관계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플러스 되고 이렇게 상승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고 이게 흑자가 돼야 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달러를 많이 갖고 와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은 당연히 주식 가격은 오르게 되죠. 정말 바라는 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탁금이 늘어날수록 주식 가격은 오른다.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 즉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여기 정리한 거에 의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물가가 떨어진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라는 거.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하고는 정비례 관계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여하튼 저하튼 간에 물가는 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의 최대 영향인자가 금리하고 물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가인데, 이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비례 관계지만 이 물가가 너무 높게 되면 반비례로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주식과 물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거, 그러니까 금리하고 물가라는 것이 아주 그냥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 지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5시 한 30분 방향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비례관계인 즉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탁금이 많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조건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경제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물가와 좀 비슷한데, 이 통화량하고 주식 가격은
어느 정도 통화량이 많은 것은 주식 가격이 오르지만 통화량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통화량을 엄청 풀었죠. 물론 실업자도 많고 직장을 출근 안 하고 재테크도 많이 하고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화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켰지만 이것이 너무 많은 돈을 시장에 유포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게 돼서 주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것이 2022년도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주식 가격하고 통화량은 이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격의 반비례인 것을 5가지를 더 정리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둔화가 아닙니다.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물가가 멈추거나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죽고 물가는 오르고 상당히 어려운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은 반비례 관계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식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주식 가격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면 주식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CRB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상품 가격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에 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주식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되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가 아주 중요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뭐 채권이나 돈 많은 자본가들은 쉽게 말하면 뭐 일반 개인의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 단위가 아니라 뭐 몇백억 또는 뭐 조 단위의 돈을 운용하는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1%의 금리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뭐 채권이라든지 어떤 금리가 높아지면 전부 그 위험자산인 주식에 돈을 안 넣고 전부 그런 안전자산, 금리가 높은 대로 유동성이 움직이다 보면 주식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주가 영향 지표에서 가장 크게 메이저 팩터가 바로
금리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 주가 영향이 가장 그 타격을 줬던 것이 금리, 고금리 시기, 그 다음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갈 때 꼭 그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면, 건강한 금리로 떨어지게 되면 주식 가격은 오르게 된다는 거 같고, CRB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면 되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 가격은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가격은 오른다 라고 보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해결이 된다면 주식 가격은 오른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지표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실제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데이터를 넣어서 엑셀 같은 데 데이터를 넣어서 한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지를 여기 있는 경제지표 실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관리해서 보면 좀 더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